다음은 채소를 보관하는 방법인데요. 이 포일은 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습기에 약한 채소를 보관하는 데 포일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. 특히 당근의 경우에 이 포일로 잘 감싼 뒤에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. 그러면 2주 정도는 거뜬하게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채소를 손질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. 우엉같이 그 껍질채로 샀을 경우에 껍질을 깔 때 칼로 까거나 뭐 감자 칼로 까도 정말 힘들거든요. 자, 이럴 때 포일이 있으면 됩니다. 그 뾰족뾰족하고 까슬까슬한 그 면으로 잘 그 껍질 있는 부분을 문질러 주잖아요. 그러면 깔끔하게 껍질 제거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. 오늘은 식재료 보관하는 방법인데요. 오늘의 식재료는 마늘입니다. 자, 이 깐마늘에는 특효약이 바로 설탕입니다. 자, 밀폐 용기에다가 먼저 바닥에 설탕을 한 겹 뿌려줍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종이 행주를 깔아주고요. 그리고 마늘을 올려줍니다. 그리고 위에 종이 행주를 한 겹 덮어주면 그러면 3, 4주는 거뜬하게 싹날 거 걱정하지 않고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음식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양파입니다. 양파는 상처가 생기기 쉽잖아요. 쉽게 물러질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주의해서 손으로 겉부분을 잘 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까준 양파를 랩으로 돌돌 말아서 냉장고에 넣어주기만 하면 완성됩니다. 자, 다음은 감자 보관하는 방법인데 종이 박스나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 하나를 함께 넣어서 보관을 하잖아요. 그러면 사과에서 에틸렌가스가 나와서 이 감자의 발화를 늦춘다고 하니까 싹나는 거 좀 늦출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. 자, 먼저 첫 번째, 채소 신선 보관법입니다. 채소는 그 파릇파릇할 때 그때 딱 먹어줘야 되는데 사실 타이밍 놓치면 금방 시들시들해지거든요. 자, 그때 키친타올과 비닐봉지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. 자, 이 봉지에다가 채소를 넣고 숨을 불어넣으면 이산화탄소가 차서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거든요. 이대로 이렇게 잘 묶어서 냉장고에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. 한번 뭐 씻어둔 채소라든가 수분감이 많은 채소의 경우는 유리 용기에다가 키친타올을 이렇게 깔아줍니다. 씻어둔 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고 닫아주면 이 유리 용기가 채소에 닿는 공기를 최소화하게 해주기 때문에 채소의 싱싱함을 도와주고 그리고 수분은 이렇게 키친타올이 쏙 잡아주니까요. 걱정 없겠죠? 이번에는 과일 신선 보관법입니다. 딸기 같은 경우는 쉽게 물러지잖아요. 곰팡이도 설고 수분이 많아서 그렇거든요. 종이 박스에다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. 딸기를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. 바나나는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아주시면 변색이 좀 느려집니다. 사과를 보관할 때는 사과만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사과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다른 과일들을 후숙시킬 수 있어요. 후숙시켜야 되는 과일이 있을 경우에는 역으로 사과랑 같이 넣어주시면 후숙이 빨리 되겠죠? 조금 더 신선하게, 조금 더 오래 보관하는 방법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.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은요. 그냥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신문지로 한번 배를 감싼 뒤에 냉장 보관해 두시면요. 아삭아삭한 질감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과일은요. 사과입니다. 사과의 경우는 에틸렌가스가 나와서 다른 과일을 후숙시키는 거 아시죠? 그래서 다른 과일을 후숙하는 용도가 아니고는 사과를 랩으로 싸서 개별 보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포도입니다. 포도 같은 경우는 쉽게 물러지잖아요. 이럴 때 종이 타올로 잘 감싸서 비닐팩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면 좋고요. 보통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절대 안 됩니다. 포도 같은 경우는 먹을 때 그때그때 즉시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또 조금 더 오래 포도를 보관하고 싶다 이럴 때는 알알이 떼서 밀폐 용기 안에 넣어서 보관하시면요. 조금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.